여자아이는 친구의 발등만 살짝 닦았을 뿐 친구의 피부는 수건을 따라 벗겨져 발 안의 근육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순간 친구가 좀비처럼 여자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대학살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메인주의 르덜로 마을에 있는 애완동물 묘지는 수백 년 전에 인디언 부족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목적은 동물의 망령을 불러 숲의 악마로부터 부족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고목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작은 도시의 늪에 살고 있으며 때때로 사람들이 넘어와 죽은 동물을 되살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악마가 방해한 것입니다. 목적은 세상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든 생명은 정신을 잃습니다. 이야기는 1969년에 일어났습니다. 농장주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자 그는 부활할 수 있는 묘지에 몰래 시신을 묻고 어떻게든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아직 젊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나 농장주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 긴장한 채 바라보자 애완견은 무의식적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살아난 시체는 손을 뻗어 개를 잡아내었습니다. 한편 자드는 가족의 지원으로 마을을 떠나 번화한 대도시로 떠나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프로 아이스하키 팀에 지원했고 여자친구 노마가 동행해 서로를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를 몰고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날아오는 까마귀 한 마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를 세운 뒤 차 앞에 엎드려 있는 지저분한 애완견 한 마리가 방금 무덤을 기어 나온 것처럼 흙투성이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는 영화가 시체에 의해 흙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 바로 그 개입니다. 농장주의 아들 이름은 티미로 자드와 어릴 때부터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개를 따라 농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옛 친구가 문 뒤에 차갑게 서 있어서 두 사람의 우정은 이미 깨졌습니다. 자드는 전선에 나가 싸워야 했지만 아버지가 돈을 주고 의사에게 사기를 쳐서 군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제 또 마을을 떠나 적대적인 아이스하키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티미는 저드를 철두철미한 소인배라고 생각하고 저드의 행동은 그에게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친구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달래는 것입니다. 괴계의 공격은 매우 갑작스러워서 전혀 방비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 노마는 팔을 물려 피범벅이 된 채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개는 힘이 세서 저드는 필사적으로 잡아당겨도 개를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티미는 천천히 집을 나와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고 총소리에 놀란 광견은 노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마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에 자드의 신의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매니는 저드의 또 다른 좋은 친구로 함께 놀고 함께 학교에 가고 함께 공을 칩니다. 자드는 나가서 뛰어다니고 매니는 작은 마을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저드는 매니에게 티미인의 비인간적이고 귀신 같지 않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가 노마를 공격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집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매니도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고 여자친구 도나는 며칠 전 길거리에서 티미를 만났지만 티미는 그녀를 모르는 듯 중얼거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드는 친구와 헤어진 후 다시 차를 몰고 농장으로 오는데 티미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티미가 집안에 있는 대신 정원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자드는 호기심에 걸어갔고 결국 땅 위에 동물의 시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드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눈앞의 티미는 이미 이상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농장주는 천천히 다가와 저드에게 일이 없으면 다시는 아들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장에서 내려와서 아직 적응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온 자드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고 아버지는 그에게 여자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라고 했습니다. 매니의 여자친구 말이 맞아요. 티미는 가끔 확실히 중얼거립니다. 모두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시장님, 경찰, 아버지,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이 있습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에 있는 학교의 교장은 이미 공격을 받았습니다. 개가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자 집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닥불 파티에서 티미는 초대받지 않고 매니의 여자친구 도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춤을 추게 하지만 도나가 동의하기도 전에 티미는 그녀를 잡아당겨 허리를 힘껏 껴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티미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티미는 도나의 어깨에 머리를 얹고 당신과 매니는 모두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니의 분노를 완전히 불러일으켰고 그는 티미를 밀어내고 여자친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람을 때리고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교장은 마을의 다른 주요 인물, 시장, 경찰, 그리고 저드의 아버지를 소집했습니다. 괴물은 도망쳤지만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그는 누군가가 애완견 묘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고목 바리케이드 너머에는 소도시 늪이 있는데 사실 그곳에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악마가 살고 있는데 이때의 티미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매니와 도나는 모두 인디언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밤 무도회를 통해 티미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니는 저들을 찾아가 함께 교회에 가서 이 마을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고 한편 도나는 조상들이 유용한 단서를 남겼는지 보기 위해 집에 남습니다. 티미가 집에서 단서를 찾는 도나를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사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청소를 하다가 뜻밖의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마을의 첫 번째 원주민은 인디언 부족이었고 아무도 그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살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674년에 르델로는 고향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곳을 찾았고 수원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정착하기에 적합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달려온 후 사람들은 이곳이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인디언 노인 한 명만 만나는데 르델로는 원래 이 땅의 소유였는데 얼마 전에 뜻밖의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노인이 말리는 것을 듣지 않고 굳이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사악한 것들이 그의 시체에 잠입하여 다시 살아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르델로는 이제 정신을 완전히 잃고 비이성적인 야수로 변했습니다. 인디언 노인은 또 그들이 대대로 이 땅을 지켰고 숲은 악마의 입과 같아서 그곳에 묻힌 어떤 것도 되살아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륙을 하고 싶어지고 그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델로족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부하들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르델로 역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려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록 르델로가 시체처럼 되어 많은 동족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식지를 찾았습니다. 족속들은 르델로를 기리기 위해 마을 이름을 짓고 그 해의 일을 봉쇄했지만 바리케이드를 넘어 저쪽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명의 대가족이 아들을 부활시킨 농장주처럼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 티미는 점점 더 피에 굶주려 자신의 애완견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역시 자더 가족입니다. 교회의 자료에는 그의 조상대대로 설립자인 르드로가 분명히 적혀 있는데 사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마을을 떠나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한편 도나는 아무 말 없이 병원에 나타났고 몸은 더럽고 그녀는 방금 무덤을 기어 나온 것 같습니다. 노마는 그녀를 침대로 부축해 물수건으로 몸의 얼룩을 닦아내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피부가 종이처럼 가볍게 발라서 큰 덩어리가 벗겨졌습니다. 노마는 잘못을 깨닫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당나의 최종 목표는 노마입니다. 그녀를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 피로 쓰여진 농장이라는 글자를 보며 자드는 노마가 농장에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뿐만 아니라 마을의 주요 대표들도 모두 달려와 부활한 티미를 상대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농장주는 이미 타협을 했고 그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마을 전체를 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엽총을 하나씩 가지고 따로따로 목표를 찾고 티미는 어둠 속에 숨어 반격을 기다리며 인간과 마의 대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티미에게 읍장과 교장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경장까지 그가 밟은 불에 타서 코크스가 되어 순식간에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한편 괴물도나는 옛날에 절친한 친구들을 상대하고 매니는 저드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빌면서 어쨌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빌어요. 이런 요구는 자드를 난처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매니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드의 아버지는 괴물을 연달아 두 방 쏘며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땅 위의 도나를 가리키며 매니의 땅 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도나가 아니므로 죽음이 그녀의 가장 좋은 귀결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매니 아버지가 방심했던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괴물의 눈을 때리지 않아 도나를 죽이지 못했고 몸을 일으킨 그녀는 단칼에 매니의 아버지를 찔러 죽였습니다. 매니도 슬퍼할 틈도 없이 여자친구를 쏴 죽였습니다. 한편 티미는 문 밖에 불을 질렀고 농장주는 2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밀로가 있는데 티미가 살아나면서 파낸 것입니다. 세 사람이 들어오기 바로 전 자드는 통로 입구에서 노마의 목걸이를 주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숨어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은 사통팔달처럼 보이지만 갈림길이 3개밖에 없어 딱 한 사람씩입니다. 세 사람은 노마도 괴물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로 약속합니다. 다행히 노마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미끼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직 지하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는 티미를 만났고 그 낯익은 얼굴을 보며 즐거운 장면이 떠올랐고 어쨌든 그는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자드와 매니가 찾아왔을 때 농장주는 이미 배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들의 탈을 쓴 악마였지만 죽을 때까지 아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미의 발자취를 따라 마침내 사람들이 통로를 빠져나왔는데 뜻밖에도 작은 도시의 늪에 이르렀습니다. 매니는 괴물의 여자친구에게 이미 맞아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한 걸음만 걸어도 아파 죽겠어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드는 혼자 티미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늪으로 들어가 총을 들고 사방을 뒤졌습니다. 티미는 악어처럼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가 시종일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자드가 눈치채지 못한 틈을 타 티미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그의 등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늪에서 싸우는 것을 본 매니는 즉시 권총을 들어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드는 물밑에 죽도록 깔린 채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며 반항했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면 그는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매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티미의 눈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괴물의 사혈은 바로 눈입니다. 맞으면 소멸됩니다. 노마를 휘감고 있던 진흙이 점점 희석되어 그녀는 약간의 체력을 회복한 후 뚜껑을 열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티미는 죽었고 그 총알은 눈을 때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자드와 노마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고 쉽지 않고 평생을 머물려고 하지만 매니는 혼자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여기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영화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기심 때문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평화로운 마을에 당하지 말아야 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인데 우리는 이 아버지를 탓해야 할까요?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